갓난애 때 피폭. 누우면 코 속이 아파 평생 불면의 밤. 김성진 기자. 지난달 19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들과 만났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다. 한일 정상의 참배도 처음이었지만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사상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1호 사업으로 일본에 거주 중인 원폭 피해 동포들을 한국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위령비 참배는 78년 동안 고통받은 원폭 피해자 동포들에게는 마음속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무엇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여기에서조차 외면받았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대통령의 참배 소식을 듣고 히로시마에 찾아갔지만 한일 정부는 초대받지 못한 한국인 피해자를 반기지 않았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한일 정상의 위령비 참배 당일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쪽 모퉁이에서 쓸쓸히 참배하고 되돌아와야 했다. 그들에게 2023년에도 정부는 없었다. 고령인 피해자들은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위령비 참배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다. 이제 한국인 피해자들은 생에 남은 기간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미국을 상대로 민중법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진영 논리 속에서 미국이라는 성역에 도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 미일 외교만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 7에서 8일 경북 성주와 경남 합천에서 원폭 국제민중법정 실행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국의 핵무기 투하에 책임을 묻는 국제민중법정 1차 국제토론회를 취재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4부에 걸쳐 원폭 피해자의 78년과 남은 과제를 일부라도 조망해본다. 한국 정부의 자체 핵무장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한일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현재의 우리에게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잔병이 많았어요. 제일 힘든 게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마스크 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마스크 쓸 줄 모르니까 이불을 덮고 잤어요. 머리 위까지 덮고 그냥 자면 코 속이 아파서 못 자니까 대한민국 유명한 이비인후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지난 8일 경남 합천군 원폭 피해자 사회복지관에서 원폭 국제민중법정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피해자 간담회에서 만난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 이기열 씨는 이처럼 고통을 호소했다. 1945년 3월 25일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이 씨는 원폭 투하 당시 갓난아기였다. 그해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은 히로시마의 원폭 리틀 보이를 투하했고 이 씨는 그 뒤 78년의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 그 외에 피부병이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7번 했어요. 여기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 디스크, 뇌혈관, 전부 병원에서 수술한 게 총 7건입니다. 그의 형제들 역시 모두 원폭 투하 이후 병마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 씨는 증언했다. 특히 이 씨의 큰 누님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숨을 거뒀다. 그가 가족들로부터 들은 증언에 따르면 원폭이 터지고 집이 반파됐던 당일 아침 일찍 출근했던 큰 누님은 팔에 반창고와 약을 바르고 많이 다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큰 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60대 초반부터 치매를 앓았고 관절로 아프셨고 물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냐만 다른 사람보다 심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거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그런 상태입니다. 인류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원폭 투하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을 당한 사람은 74만 명이다. 이 가운데 10만 명이 한국인 피폭자로 추정된다. 한국인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일제의 강제동원 때문이었다. 일제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시기 80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어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피해가 컸다. 이 씨의 아버지도 철도 노동자였다고 한다. 한국인 피폭자 10만 명 중 5만 명 사망했고 5만 명은 생존했다. 살아남은 5만 명 중 광복 후 4만 3천 명이 귀국하고 7천 명은 일본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추정치일 뿐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고국에 돌아와서도 삶이 녹록지 않았다. 6.25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조국에서 이들은 원폭 후유증과 가난, 사회적 냉대 그리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삼중고, 사중고의 서름을 겪어야 했다. 유전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의 아내와 가족에게까지 숨겨야 했다. 적십자사에 등록한 올해 4월 기준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4,404명에 불과하다. 고국에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약 10분의 1 정도만 등록한 것이다.
원폭 피해자와 가족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겪어야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원폭 피해자 1, 2세를 심층 인터뷰,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취약함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가 아들 둘, 딸 하나를 뒀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원폭 피해자 이야기를 자식들한테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큰 아들을 처음 낳아가지고 돌이 지나고부터 허벅지에 꼭 닭벼슬 같은 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원폭 피해 후유증이 아닌가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원폭 피해자란 걸 와이프도 몰랐습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했으니까요. 양쪽 허벅지를 현재도 보면 제 손바닥보다 커요. 양쪽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죠. 괜히 제가 잘못해서 원폭 피해 당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자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아토피에다가 큰 놈은 꼭 나처럼 코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2세들은 근골격계 질환, 피부질환, 정신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종양,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이상, 위암, 유방암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통계도 없어 국가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 문제가 잠시 주목을 받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뒤인 2002년에 와서였다. 원폭 피해자 2세 김영률 씨는 아버지 김봉대 씨와 함께 2002년 기자회견을 열고 원폭 피해자 2세 환우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한국원폭 2세 환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정순 씨는 간담회에서 저는 장애를 가진 엄마로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면서 저희들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증명할 길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비교적 잘 이뤄지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원폭 2세들이 일본 정부를 향해 의료 지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사능의 유전적 영향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과학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수의 원폭 피해자에 대한 임상 경험이 있는 히로시마 생협병원 내과의사 후지와라 히데쿠미는 간담회에 참석해 2세 피해자와 관련 과학적으로 해명된 사례는 없다며 사례들이 있는 건 분명한데 통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원폭 피해자 1세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씨와 같이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벌써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후지와라는 일본 피폭자 통계에 따르면 피폭자 모두 77세 이상이고 평균 연령 84.53세라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라고 했다. 그는 20에서 30년 전만 해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과 위암, 유방암 등 악성 종양 대응이 주요 과제였다며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체적 기능 저하나 치매가 발병돼 집에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폭으로 결혼하지 못했거나 동반자를 암으로 일찍 여의었다든지 형제를 잃고 친척이 없는 등 혼자 사는 피폭자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피폭자는 의료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와 다양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해국인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의 원폭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나 돌봄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일본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 것도 10년이 되지 않았다. 그것도 모두 국가가 아닌 개인이 소송을 통해 길을 연 것일 뿐이다. 이들은 60년 넘게 투쟁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주류 사회의 문제로 관심을 받아본 일이 없다.